제가 코로나 중에도 저는 사실 매출이 20% 늘었어요. 올랐다고요? 심지어 요식업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도 2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 잘 되지? 책밖에 없었어 사실 진짜. 왜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과 저보다 더 열심히 식당에 나가서 서빙하고 맞아요. 막 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메밀국수의 시작을 이미 책으로 시작을 했고 맨 처음에 제가 1000권 넘는 책 중에 손자병법이랑 세스 고딘의 책들을 일단 꺼냈어. 그래가지고 손자병법을 다시 옛날에는 손자병법을 전쟁만 생각하고 읽었는데 내가 손자병법을 왜 보게 됐냐면 그래 내가 뭔가 창업을 하는데 이게 세상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창업 전에 그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책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책 쓰기 위해서 메밀국수집을 하겠다 했는데 네. 그랬잖아요.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 의지 말고. 그래서 책을 고르는데 손자병법을 딱 보는 순간 딱 그래 세상과의 전쟁이다. 이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 이걸 한번 우리나라 교육은 전 세계 교육이 마찬가지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는 어려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근데 우리가 대입은 잘한다. 대입. 살짝 비틀어서 대입은 잘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제일 처음에 딱 펼치면 그냥 547개라고 나와요. 그냥 전략과 전술이라고 보면 돼. 5가지 전략과 전술인데. 그러니까 5사가 5가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도천지장법 뭐 이래요. 이거는 그냥 장사 왜 할래 너? 왜 할래? 너 장사하려는 철학이 뭐야? 이거 천은 정말 천이에요. 하늘이 준 때, 뭐 시간, 기후 이런 거. 근데 기후를 보다가 온난화가 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책 읽은 사람의 어떤 내공이다 이러면서. 그 내가 강의 가서 자주 얘기해요. 요식업 식당 창업하면서 온난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 그냥 그래 우리나라 온난화 되고 있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죠. 나는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1%의 성률이라도 높이려는 거잖아요. 그 손자병법의 최고의 전술은 뭐냐면 전쟁하지 말아라예요. 전쟁하지 말고 이겨라가 사실 손자가 얘기하는 최고의 병법인데, 그러니까 1%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난화니까 여름이 길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 장사보다는 여름 장사를 해야겠다. 이거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어느 정도 아니까 12계절 이렇게 다 잘 되는 업종은 내가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은 짧아졌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름.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제가 오크밸리에 우리 MBC랑 그 자매결연 맺어 있어서 겨울에 항상 우리 개그맨들이 행사를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안 보이던 간판 이런 것들이 요 책을 읽을 때쯤에 또 행사를 가는데 그 전해에 갔을 때의 그 스키샵 대여점 있잖아요. 그때 스키샵 대여점이 한 150개 있었거든. 갈수록 거기 갔더니 한 30개밖에 없고. 맞아. 그 다음에 뭐 5개 있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그만큼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온난하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도천, 지는 당연히 지리적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장은 장수야. 내가 데리고 있는 장수가 누가 직원들 같이 일하는 분들. 직원 그렇지. 어쨌거나 내 주변에 왜냐면 혼자 일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장수라고 하면 나는 항상 가족은 생각지도 않았어. 그냥 문천식, 김진수, 이현숙, 박명수, 정준하. 저는 다 아는데. 그래 다 친하니까. 그리고 이들이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이 친구들하고 뭘 좀 그래 해볼까? 또 그 돈도 있고. 그 문천식하고도 포장마차 했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들을 내 장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곰곰이 그래 내 주변에 장수가 누가 있을까 했더니 우리 엄마가 요식업을 한 50년 이상 했어요. 요식업만. 어머님이. 그러니까 아니 내 장수 중에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 경험만 50년 완전 장군이네요. 50년 전쟁하고도 살아남은 장수가 내 오른팔로 있었던 거야. 그리고 누나도 당연히 엄마랑 보고 배우셨겠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항상 우린 장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도 엄마 못지않은 그러니까 나한테 거의 관우 장비가 있어. 관우 장비가
그거를 모르고 자꾸 다른 데 있는 뭐 저 별로 경력도 없는 애들, 사람들. 동탁이나 여포 내 사람도 아닌데 이런 애들한테 가서 조조 이런 애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에 대한 개념도 또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법은 뭐냐? 법. 도천지장법인데 법은 그래 네가 장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법 정확한 이 계획을 가지고 해라. 법. 여기서 이제 군대의 규율이 얼마나 잘 서 있나 이런 건데 너는 그럼 이윤을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장사를 할래?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사마천의 사기 기원전 책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도 무릇 상인은 30% 이상, 3분지 1의 이상의 이윤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고 도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무릇 상인이 가져야 할 적당한 이윤은 5분지 1이다. 2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이유는 20%에 맞춰라. 그래서 나도 오케이. 이거는 기원전부터 내려온 이거는 돈에 대한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때 장사할 때 심지어 장사하면 뭐 면 장사하면 지금도 나한테 물어봐요. 야, 면 장사하면 50% 넘게 남긴다며? 맞아요. 이러면서. 국수나 이런 면이 싸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잘못된 정보고 물론 90년대 전 80년대 70년대는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느냐. 나도 50% 남길 수 있어요. 1년만 장사한다 치면. 근데 나는 오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작전을 20%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좋은 재료 사는데 투자하겠다. 이게 확고하게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도천도 시기가 보니까 고령화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건강에 대한 왜냐면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건강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커질 거고 또 당연히 그 유행을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뭐 흑당 밀크티라든가 마라탕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사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탁 했다가 한 방에 사라지고 맞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 맞아요. 왜냐면 자영업자 중에 제일 슬픈 케이스가 정말 내가 대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그죠? 임원으로 승진 못하고 퇴직해갖고 퇴직금 몇 억 받아가지고 한 번에 딱 담궜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정말 나는 본인은 중상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거의 그 한 방에 떨어지죠. 뭔지 아시죠? 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뭐 바닥으로 갈 수 있죠. 정말 아무도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재산 그나마 집 하나 있는 건 자기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전세금이라도 안 해주면 그럼 또 부모 모함에 다 해주고 나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인구가 워낙 주니까 인건비가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원래 일하는 시간 외에 심야 시간이라든가 새벽 시간에 일하면 당연히 인건비는 0.5배 내지 2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무조건 제한된 시간 안에 있는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게 이미 나는 다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 저는 1도 네네네네. 시간 제한을 했죠. 저는 11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거든요. 원래 그 코로나 생기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그게 나는 근데 이거 코로나를 생각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최대한 그래도 왜냐면 점점 지금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요즘 맞아요. 식당을 못 해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점점 비싸질 거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0.5배, 2배 안 주는. 왜냐면 저도 심야 장사 이런 거 예전에도 해봤고 할 수도 있었죠. 포장마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감자탕집을 24시간 장사했는데 맞아요. 오케이 나는 시간 안에 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나니까 제가 2014년 5월 8일 날 오픈했는데 오픈 날부터 장사 잘 됐어요. 오픈날은 잘 되죠. 저는 오픈빨이 있잖아.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또 연예인이니까. 오픈빨이라고 왜냐면 백종원 아저씨도 책 읽어보면 오픈 때 절대 누구 부르지 말아라고. 왜냐면 나는 그게 완전 공감해요. 왜냐면 저는 오픈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오픈 때는 나도 서툴고 직원도 서툴어. 맞아. 근데 그때 또 굳이 그따 대고 사람을 막 약간의 축의금 받으려고. 축의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첫날 뭐 매출을 올리고 막 처음에 막 북적북적하고 아니 그런 건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야 사람들이 저기 오픈했구나 막 홍보도 되고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차라리 3, 4개월 후에 연락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네네네. 그럼 그렇게 꾸준히 해 오시면서 네. 오히려 코로나가 걸렸어도 네. 더 오히려 매출은 신장을 하시고. 네. 왜냐면 이게 건강에 대한 코로나인데도 코로나니까 건강에 대해서 또 더
걱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또 건강식에 대해 더 네, 관심도 네. 많아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린 또 가게도 굉장히 약간 외곽이었고 뭔가 도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곽이니까 뭔가 사람이 북적북적이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고 주차장 당연히 넓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네. 책을 통해서 그거를 네. 실제로 삶에 적용을 네,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에. 대입을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어떤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를 하나씩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딱 알아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는 거지. 네네. 이게 네, 맞는지 틀린지 네. 바로바로 또 그거는 피드백이 올 약간 수 있잖아요. 능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전쟁을 세상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보면 또 다 된다 또. 이런 능력은 우리나라 교육이 잘 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지금 메밀국수집은 너무나 잘 되지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좀 네. 실패의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때는 네. 그럼 그런 것들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4번이나 연속 이렇게 네네. 실패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데. 네. 실패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까먹었죠. 근데 어쨌거나 다행히 저는 실패했을 때 다행히 그때 이미 책을 좋아하고 있을 때라 실패하면 당연히 2, 3일은 술 마시죠. 그리고 이제 뭐가 손 탁 턴 다음에 야 이번엔 뭐 몇 억 날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리고 이제 한없는 우울감이 찾아오죠. 맞아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책에 관련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그러니까 독서 1시간만 하면 불안감 날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분이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우울해지기 전에 우리 연예인들은 이게 엄청 심해요. 사실 직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저도 한번 내려 꽂히기 시작하면 한없이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무조건 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우울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그냥 책 들고 카페를 가든 뭐 도서관을 가든 일단 기본 1시간은 읽고 시작한다. 그러면 좀 마음의 정화를 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우울했다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아먹은 것 때문에 우울했다가 그거 이겨내려고 책 읽으러 갔다가 오케이 이걸 해야겠구나. 오히려 거기서 또 그 안에서 긍정의 기회를 찾는 거군요. 그래서 좀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픔도 있고 좌절감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고 좀 책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럼 그때 안 됐던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이유 때문에 하나하나 안 됐던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 얘기했죠. 왜냐면 이런 부분만 조심해도 실패 그렇죠. 안 할 수 있잖아요. 감자탕집은 이제 그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 진짜 똥꿈을 꾸고 있었어. 우리 그거 좋다고 좋아하잖아요. 하잖아요. 막 시골에 전 시골 출신의 시골에 그 우리 이모부 그 집에 그 나무로 된 화장실 그 항아리 묻혀 있는 그 2개 나무 대고. 나무 대놓고 거기서 똥을 싸고 있는데 똥이 막 꽉 넘쳐서 원래 그래갖고 이 그 나무 화장실까지 꽉 찬 후에 이게 뻥 터졌어. 그래갖고 내가 똥의 파도에 휩쓸려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식사 중이시라면 잠깐 꺼두시고 이후에 아니 근데 보시면 좋을 것 나이 드신 같습니다. 분들은 이 꿈은 돈에 관련돼서 최고의 꿈인 거야. 근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게 돈에 이렇게 흘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해석을 해보면.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어머 웬일이야. 시내시티 앞에 감자탕집이 나왔는데 2억이면 딱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촉으로 한 거죠. 이 꿈을 믿은 거지. 바로 꿈을. 연결되잖아. 야, 이 꿈을 꾸다가 깼는데 전화가 왔는데 하늘에 계시다. 바로 이렇게 쌌죠. 그리고 그것만 믿고 있었어. 심지어. 그 감자탕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고 가게 일해야지. 자체를 승계를 받았거든요. 직원까지도 승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감자탕의 맛을 내는 아주머니가 계셨어. 엄청 맛있었어요. 처음에 장사 잘 됐어요. 야, 떼돈 벌겠구나 했는데 근데 왜 그때 이런 것도 몰랐어. 아니 그 아줌마가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둬 버렸어. 6개월 동안 장사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아줌마가 그만둔다는 생각도 안 하고 비법을 배울 생각조차도 안 했어. 그냥 나랑 내 친구는 밖에서 서비스 잘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그냥 디폴트로 생각을 하셨구나. 그 정도로 모르고 그냥 한 거야. 그 장사 잘 됐으니까 막 서빙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한 달 지나면 야 친구야 너 700만 원 가져가 나 700만 원 가져갈게 막 그 다음 달에 막 1,000몇백만 원씩 남았어. 막. 근데 6개월 후에 그분이 이제 중국 분이셨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짜로? 비자가 만료가 돼서. 그런 거 1도 몰랐어.
그때 빚을 확인해 볼 생각도 못 했죠. 그렇죠. 그런 거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갖고 부랴부랴 막 뭐 알려달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의 또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머나. 그래갖고 또 그 며칠 더 빨리 또 가셨겠네. 며칠 동안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심지어는 그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어깨 너머로 배운 뭐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 그게 되겠냐고. 맛없지. 네. 1번은 그렇게 실패. 두 번째는 이제 문천식 씨랑 포장마차를 했어요. 네네. 잘 됐을 것 같은데 포장마차는 그렇게 막 맛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진짜 잘했어요. 리츠 칼튼 호텔 있잖아요. 거기가 리츠 칼튼이라고 써. 한글로 쓰면. 근데 우리 리츠 칼튼 건너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로변에 앞에 리을을 니은으로만 바꿨어. 포장마차 리츠 칼튼. 그런데 장사 잘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장사가 잘 되니까 막 문천식 씨랑 저랑 너무 손님들 오는 게 즐거우니까 막 가서 매일 밤 새벽 거의 한 5시까지 그때 포장마차는 거의 새벽까지 동틀 때까지 장사하니까 손님들하고 하루에 소주를 한 7병씩 먹는 거야. 또 왜냐면 이제 고명아님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가서 또 이렇게 같이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때 강남에 막 새벽에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또 막 또 결혼 전이었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장이니까 어떤 테이블도 갈 수 있잖아요. 어떤 테이블도. 신날 때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전성기였는데요. 계란말이 하나 서비스로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럼 건강 때문에 문천식이랑 나랑 야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근데 그때는 그거는 또 투자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 주신 분하고 또 약간의 그 신랑이가 있어서 야 그냥 접자. 이거 죽는다. 더 이상. 왜냐면 근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왔지. 그렇죠. 그 7병을 안 먹으면 또 장사도 안 되는 구조였어. 그래가지고 또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골프 연습장, 제가 다니던 골프 연습장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나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그 주인 골프장 연습장 회장님한테 왜 여기 문을 닫냐 그랬더니 아니 월세는 계속 내는데 아주머니가 장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연락처 좀 줘보세요. 이래가지고 전화해서 제가 혹시 이 가게를 운영해도 되겠냐. 그래갖고 내가 또 승계를 받아서 거기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계약 조건 이런 거 자체를 또 사람만 너무 믿고 저한테 이제 그 전에 골프 칠 때도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 골프장 주인이.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하죠, 일단. 그래서 아니 최소한 3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시설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에이 고명아 씨 우리 맨날 와서 몇 년째 와서 연습하 그냥 1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걸 썼어야 되는데 계약서 그런 계약서에 대한 그러니까 1년 자동 연장이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특약으로 최소한 3년까지는 자동 연장 이런 썼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1년짜리 계약서에 쓴 거죠. 말만 믿고. 근데 1년 지나니까 자기 지인분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장사도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계약 끝났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긴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 하는 이유가 책을 읽으니까 시뮬레이션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물론 젊고 돈이 많다면 경험해보는 게 제일 빨리 배워요. 근데 아니 그런 돈 그래 이렇게 투자해보고 날려도 돼 이런 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내가 이 감자탕을 했는데 여기 테이블이 몇 개니까 여기 이 동네는 회전율이 얼마고 감자탕을 먹는데 뜨거운데 내가 먹어보니까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내가 요걸 또 줄이고 커피숍 판기 이런 거 없애고 주문을 선주문으로 받고 이러면서 회전율을 높이면 몇 바퀴 정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몇 바퀴면 4명을 2.5명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내가 매출이 얼마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이유가 없어. 그쵸. 근데 그때는 그냥 감으로 그냥. 잘 되겠지.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유전자는 있어갖고, 그 열심히, 너 잠 안 자고, 야. 그쵸. 난 잠 안 자고 할 자신 있어. 5시까지 마시고. 잠 안 자고 하면 뭐든지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었어. 90년대까지는 잠 안 자고 하면 뭐든지 됐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는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메밀국수 집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배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케팅에서도 좀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1번이 마케팅은 세스 고딘이에요. 그래서 세스 고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고 모든 시대를 걸쳐서도 다 통하는 마케팅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네네. 궁금해 죽겠죠? 이거는 많이들 쓰긴 하는 거야. 근데 공짜를 줘라. 이거 세스 고딘이 물론 다 아는 건데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공짜를 줘라. 이러니까 커피 자판기를 놔두고 박하사탕을 주는 거야. 맞아요. 그 정도는 근데 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어떤 집에 가면 계란 후라이 저쪽 끝에 가서 무한대로 먹으세요. 맞아요. 직접 또 해 먹을 수 있고. 근데 나도 그런 거 계란 후라이도 생각했었어. 나도 저 구석에다가. 그건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뭐 저 대학로에 있을 때 술집인데 들어가면 이거는 근데 좀 지금도 난 하고 싶더라. 아니 술집에 갔더니 딱 앉았는데 종업원이 브루스타랑 양은 냄비에 물 얹어갖고 바로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 주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래. 그리고 이제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랬고 소주 맥주하고 예를 들면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했는데 물이 막 끓으니까 종업원이 와서 신라면을 이렇게 들고 와서 라면을 탁 해가지고 그걸 공짜로 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야, 그 신라면 하나 먹으면 안주 하나 더 시킬 텐데 그거 왜 줘? 장사 못하는 사람이. 저는 지금 순간 든 생각이 정말 작은 돈으로 되게 사람들한테 이게 특별한 거잖아요. 단 데는 잘 안 주니까 작은 돈을 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우리 문천식 씨랑 그 연극하시는 분들 그때 그 탤런트 남성진 씨랑 유현수 씨라고 대학로에서 유명한 연극 배우 하신 유현수 형이랑 남성진 형이랑 저랑 문천식이랑 다 술 좋아하는데 일단 신라면에 소주 4병을 까고 시작해. 아이고야. 그리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이 신라면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또 더 시켜야 되잖아. 안주도 더 시켰다니까. 그렇지. 미안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것도 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공짜를 주는데 내 돈을 드리긴 싫다. 이거 생각해보자. 이게 내가 뭐 저 구두쇠가 아니고 나는 거기에 생각하는 거야. 내 돈을 안 드리고 공짜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미소. 그거 다 있잖아. 열심히 있잖아. 근데 있잖아, 어디든 가도.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맨 첫 번째 책이 고명환의 8주 식스팩 프로젝트라고 몸짱 만드는 책도 책이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그리고 내가 그때 저 이제 요리를 잘해서 그 책 쓰고 운동할 때 살 안 찌는 김밥, 살 안 찌는 만두 이런 걸 제가 직접 만들었어. 레시피로. 그래가지고 사란이라는 상표도 내가 막 등록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이들 이유식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좋은 음식 막 이런 거 제가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극작을 배워서 전 작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작사 그다음에 제가 커피 매니아라 또 거의 바리스타 수준이에요. 뭐야 못하는 근데 제 후배 바리스타 그건 또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심지어 후배 바리스타 한 명을 꼬셔와가지고 메밀국수집에서 11시에 문 여니까 오전 10시부터 무료 강의를 해줬어요. 강의를? 공짜를 줘라를. 나도 돈 안 들잖아. 강의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강의를 하신 너는 거예요? 개그맨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또 바보. 어떤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처음에 다이어트. 맘카페 가입했어요. 그래서 나는 2달 만에 13kg를 뺐다.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것도 무료야. 무료야. 달려가야지. 아줌마들이 막 달려와. 그리고 살 안 찌는 그 샌드위치랑 김밥 만드는 요리 다 내가 재료 준비 다 해가지고 먹어보고 커피 또 내가 기구 다 갖다 놓고 드립커피 집에서 탁 이렇게 정확하게 500원짜리 동전을 그리듯이 그리고 작사 그 맘카페에 가보면 검색하면 아직도 있어요. 내 남편이라는 노래를 같이 만들었어. 처음은 기억나. 그날 그 섬에서 배가 끊기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이 인간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 배를 잡아서 족치야 돼. 한 번 무료 강의를 내가 올려놓으면 한 30명씩 왔어요. 그러면 나는 강의를 11시 45분에 끝냈어. 그럼 딱 점심 먹을 시간이네? 배고플 시간? 별로 얘기 안 해. 그러면 다들 무료 강의를 들었으니까 다 그 식당에 한쪽 편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공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분들이
45분 되니까 당연히 밥 자기들끼리 먹어야지. 그리고 시키지, 그치. 막 더 시켜. 야, 이런 좋은 강의를 거기다가 해주셨는데. 또 메밀국수니까 건강식이잖아요. 그리고 막 먹고 심지어는 너무 고맙다며 뭐 포장할 거 없어요 이러면서 막 3개, 4개, 5개 싸가고 그렇게 기분 좋게 사람이 먹으면 우리 백종원 아저씨 책에도 나왔는데 우리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이 15%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거고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거고 비 오는 날 김치전이 더 맛있는 거야. 똑같은 막걸리잖아. 근데 비 오는 날 우리는 기분이나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절대 미각인 사람들은 비가 오든 상관없이 누가 끓여줬든 라면 신라면 맛으로 느껴요. 근데 그거는 10% 미만이야. 그러니까 기분 좋게 먹으니까 우리 집게 원래도 맛있는데 더 맛있지. 제가 지금도 이러지만 제가 강의하면 진짜 막 미친 듯이 강의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 고명아 씨가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댓글에 1도 나쁜 글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맛있다. 그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로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내가 직접 이거 먹어봐 여기 네. 우리 집 맛있어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나는 아니라. 홍보비를 쓰지도 않았어. 이렇게 돈 들여갖고 어디 광고하고 그냥 공짜로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스 고든이 또 얘기했거든요. 스니저라고 재채기 효과인데, 그러니까 네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남의 입으로 이걸 자랑하게 만들어라. 예요. 그래서 나는 내 SNS 봐도 절대 우리 메밀국수집이 맛있어요. 우리 메밀국수집이 싸요. 우리 메밀국수집이 분위기 좋아요. 요즘 사람들 그걸 안 믿잖아요. 맞아. 사장님. 남이 얘기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방법이 이것 좀 얘기해줘 이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지. 감동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걸로 공짜를 줘라를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자면 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더니 초반부터 잘 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죠. 또 거기에다가 이윤을 내가 20%로 딱 마지노선을 잡고 네. 그 외에는 다 이제 그 고객들한테 네. 다 이렇게 맞아요. 쏟는 거잖아요. 다시 네.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예를 보니까 들면, 맛은 변하지도 않고. 네. 이게 20%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메밀과 뭐 밀가루, 전분 이런 게 이제 어쨌거나 섞어서 비율로 우리만의 레시피로 쓰는 거예요. 밀가루를 예로 들면 밀가루가 생면용 밀가루가 제일 비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등급, 레벨이 있겠죠? 2등급. 근데 이거를 면으로 만들어 놓고 먹으면 밀가루의 신도 몰라요. 맛 차이는 별로 없다는 이게 거죠? 씹어보면. 근데 이제 어디서 하냐면 집에 가서 우리가 왜 저기 막 좀 하여튼 왜 나는 면 먹으면 생 먹을라 이러고 막 여기서 막 뭐가 속쓰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뭐가 막 살아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질 안 좋은 밀가루를 먹으면 그렇게 돼요. 몸에서 이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저희는 그래서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면집에서 생면용 밀가루를 왜 썼냐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면용 밀가루를 써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 고객이에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제가 카운터에서 있으면 고 사장 여기 맛도 당연히 맛있는데 고 사장네에서 밥 먹고 가면 속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사마천이 사기에서 30% 이상 남기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다. 내가 남기려면 그거 1년치 따지잖아요. 억이 넘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내 순이익이잖아요. 그거는. 순이익이 1억이 넘는 그걸 포기하는 돈인데 거잖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가 아닌 거지. 나는 10년, 20년 계속 할 거니까. 그거를 그 해에 1억 더 가지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이게 맛은 있는데 자꾸 속이 생먹으려고 이러면 제 가게가 지금 10년째인데 10년째 되겠냐고. 3, 4년에서 끝났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무작정 빨리 돈 벌고 많이 남기고 지금 요식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냥 빨리 이윤 남기려고 하고 많이 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승질을 내는 이유가 이런 가장 기본도 준비를 안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창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맨날 화내잖아. 네.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그래. 돈에 대해서 그러려면 돈을 정복하려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제가 얘기 듣고 저도 잠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저희도 이제 투자를 이제 좋아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이 벌려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 덜 벌더라도 좀 오래 해서 이 시장에 꾸준히 살아남는 게 오히려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연관이 지어지는 돼요. 아니 주식이건 투자는 다 똑같아서 끌려. 내가 왜 처음에 가게 말아먹었다
있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잖아. 친구나 지인이 얘기 듣고. 나만 하는 건데 너만 하는 우리 방송가가 사실 그렇잖아요. 방송가가 이제 어쨌든 간에 셀럽들을 많이 만나고 뭐 방송가의 유명인이라든가 뭐 PD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그 자기의 직업 특성상 셀럽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일반인보다는 그 정보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방송국에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99% 주식을 하지만 정말 제대로 돈을 번 사람을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나 이렇다더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깨닫고 이치, 돈에 대한 돈의 흐름을 자기가 알아야 그거를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맞아요.